2023년 2월 10일입니다. 지분경매 이제 접근 방법인데요. 지분경매는 아마 제가 지난 일기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물론 제가 저희 안종현 경매 스쿨 채널에서 말씀드린 지분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 전반적인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완전히 완벽하다, 그건 아닙니다. 예.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아셔도 어느 정도 경매 물건에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떤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분 경매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지분 경매 접근 방법은, 이것도 아마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그 당시 제 카페 회원분들하고 지분 경매에 대해서 한참 열심히 배팅할 지가 막 150건 이상 한 것 같아요.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한 경험입니다. 경험.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경매 취하 통지서라든지 지분을 사고 팔고 그런 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요. 이거 뭐야? 취하 동의서 써달라고 그러네? 맨입에 써주긴 좀 섭섭하잖아. 맞잖아요. 그죠? 또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지분을 말이지 사가라고 그러네? 아니면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이 사람들한테 상대방이 지분을 대사할 수도 있네? 아니면 또 둘이 손잡고 같이 공유부동산을 팔 수 있겠네? 이도저도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여버리네? 아니면은 일종의 상대방 타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요, 손배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상대방 지분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그죠? 강제경매 신청하고, 여기에서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이 지분권자니까, 지분 낙찰자니까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고, 요게 아마 그전에 다 이제 회원분들하고 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 어디 책에도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지분 경매 접근 방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6가지인데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경매 취하 동의서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낙찰 지분을 타 지분권자한테 파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지분 낙찰자가 타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네 번째가 보니까 공유부동산 전부를 같이 파는 거예요. 그죠? 같이 팔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2분의 1 지분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2분의 1 지분,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 낙찰받았다 그러면 나는 2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 만약에 5억에 팔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지분 얼마? 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잔금 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 원씩 반반 딱 갈라버린다는 것이지요. 또 5번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매각 붙여내기, 소위 형식적 경매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실질적 경매다, 형식적 경매다, 이게 일단 구분이 실익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5번은 뭐냐,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딴 거 얘기했습니까? 당신 지분 나한테 팔아라. 이거 딴 거 없어요. 아니면 내 지분 네가 사가라. 싫어? 그럼 우리 같이 팔래? 네 사람 보니 이도저도 다 싫어하는 거야, 봐가지고. 그럼 어떡한다더라? 내 자금은 어느 정도 이 부동산에, 공유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 이거죠.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지분 낙찰자는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5번처럼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확 경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봐가지고 6번 같은 경우 보니까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납하는 소송에 의한 타 지분을 매각해버립니다. 타 지분을 경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소위 이제 실질적 경매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화면에서 제가 펼쳐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은요, 지분 경매 첫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럭비공 뜨듯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 다 드릴 테니까, 일단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1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곽충건님, 이정아님, 맹자왈님, 이명남님,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박헌성님, 에리카님, 나사랑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강성확님, 룰루랄라님, 어호님, 이강희님, 필구님, 그 다음에 시화호님, 여운배님, 아리수님, 부부익선님, 최연수님 감사합니다. 나는나님, 민주지사님, 알까기 대왕님, 에리카님, 그루메님 감사합니다. 참 그루메님 며칠 전에 저한테 영상 상담 신청하셨죠. 제가 그 카페에다가 그루메님 경매 박사님이시니까 카페에 보면 비밀 상담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메일로 보냈음, 거기다 막 사건 번호 적으면 안 됩니다. 메일로 상담 신청했음, 이렇게 아니면요, 귀찮으면 뭡니까, 마침표 점 하나 딱 찍으면 됩니다. 메일 보냈음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그 당부 말씀드립니다. 폴님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박황용님, 치토스님, 류병직님, K커피 향기님, 비이맨님, 필구님 인사 말씀드렸나요? 저는 막 헷갈려요. 필구님, 그 다음에 김혜진님, 그 다음에, 네네네. 일단 요 정도에서 제가 채팅창을 이제 더 이상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고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우리가 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사집행법 140조에 보면 말이죠, 타지분권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있다. 그런 거 알아가지고 이게 지분 경매 해결 안 돼요, 봐가지고. 그 법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몰라도 돼요. 그죠? 지분 입찰하는 입장에서 난 그건 몰라도 된다니까. 난 그건 모르고 입찰 들어갔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지분이, 어이구,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네?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아파트인데. 그럼 나 물건 괜찮아. 내가 아는 동네고, 그냥 들어가서 입찰 들어갔습니다. 입찰 들어가니까, 내가 다행스럽게 내가 1등을 해서 입찰 들어갔어. 1등 했는데, 그때 집행관이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이 사건 예를 들어가면 2023 타경의 1, 2, 3, 4, 5호 지분 물건에 대해서 몇 사람이 엉찰했는데 어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안종혜이가 1등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련해서 타지분권자 나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매법정에서. 왜냐면 지분권자, 이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된다면은 나머지 2분의 1 지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이게 남편 지분이야. 요즘은 부부 간에 이제 2분의 1씩 지분으로 이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인 지분입니다. 그러면요, 남편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 버렸어. 이랬을 적에 입찰 들어갔잖아요.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물어봐요. 이 사람은 이분이 타지분권자거든요. 타지분권자니까. 타지분권자 나오셨나요? 그러면 2분의 1 저 부인 지분이 네, 손들어요. 그러면요,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입찰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거 2억으로 가격을 제시했는데 2억으로 당신 살 거요, 말 거요? 이게 공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거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로 실전에 하면 이게, 물론 법도 알아야 됩니다. 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공유자 우선 매수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말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들어간 낙찰 받았어. 받고 나서 보니까 집행관이 뭐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손빡, 네, 우선 매수할게요. 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네, 그럼 왜 이런 뜻이, 법의 민사집행법 규정에 보면은 공유자, 이 2분의 1 지분도 부인이 공유자잖아, 공유자. 예, 공유자한테 왜 우선권을 왜 부여를 해주느냐, 그러면 기왕이면은, 여기 이 집이, A가 남편이고 B가 부인이에요. 근데 A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때 기왕이면 같이 살고 있는 부인한테 우선권을 줘가지고 소유권을 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귀속시키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우선권을 부여를 해주는데, 근데 봐가지고 예설을 해서 공유자 우선권 행사한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그러면 이 2분의 1 지분을 이것도 이 절차인데 그냥 이 경매 절차는 아니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막 절차에 대해 가지고요, 무슨 막 강의하고 그런 거 너무 공부하지 마. 그런 거 공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분경매 같은 경우 내가 2분의 1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으면 지금부터 절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고민하느냐, 내가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고민하는데 법원에서 이야기해준다, 법원에서. 경매법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는 거아니에요. 집행관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게 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면요, 타지분권자인 부인이 해서 공유자 우선배수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배수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죠. 행사하게 되면 또 집행관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더 안종현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요, 안종현 씨 그 타지분권자가 2억으로 2억입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2억으로. 그러니까 안종현에게 2억 매수했으니까 집행관은 이 부인한테 안종현 이 사람이 2억 매수했으니까 이거 2억으로 매수할 거예요. 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집행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권 행사했는데 니도 어떻게 그 낙찰자로서 지위를 가질 거야? 네, 그러면 그때는요 금액이 똑같죠, 그죠? 2억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2분의 1 지분권 부인 이분이 말이죠. 안종현에게 2억으로 쓰니까 안종현이 꼴보기 싫어가 이씨가 3억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 뭐. 그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누가 저 3억 씁니까? 안 쓰지. 2억으로 쓰지. 2억을 불러버리지, 그죠? 예. 그러면 2억이다. 요것도 2억이고 요것 금액 똑같잖아요. 금액 똑같은데 이때 막 공유자 우선권에 행사한 사람은 뭐다? 이게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요 2억으로 입찰한 안종현이나 뭐 어떻게 차순위 매수인이 되거든.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왜 외워요, 봐가지고. 이 집행관이 이제 경매법정 이야기 다 해주는데.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입에 붙어 있는 거기 말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보니까 한 분이 또 영상물 밑에다 댓글을 영상으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이건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매 정보지에 보게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뭡니까 표시가 되나요? 그저 답변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경매가 진행된다면은 집행관이 현장 나가가지고 임차인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서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미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근데 권리신고미 배당 요구 신청할 적에는 너의 임대차 계약서 4번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놨습니다. 이게 모르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제가 딱 볼 적에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궁금하면은 맞잖아요. 궁금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그죠? 우리 안종현 경매 스쿨 이 채널은요 언로가 완전히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봐가지고 또 안종현에게 뭡니까 저기 강의하다 막 고함 빽빽 지르면 야 내 목소리 시끄럽다 해가 또 댓글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소곤소곤 해서 이제 속삭여 드릴게요. 자, 어쨌든 보니까 금액이 똑같다. 야, 이걸 뭐 차순위가 어쩌고 이거 차순위 이야기 나누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게 최고가 매수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거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그 입찰 금액이 최고가 매수 금액 있잖아요. 그 날짜 입찰한 1등 금액에서 그 입찰 보증금이죠. 입찰 보증금을 제한 금액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최고가 매수 금액이 10억이다. 입찰 보증금이 만약 1억이다. 그럼 9억이잖아요. 그죠? 9억을 9억 초과해야 됩니다. 9억 초과는 9억 안 됩니다. 9억 1원부터 되는 거야. 9억 초과하고 10억 미만이야. 이것도 외우네? 이거 바로 외워봐가지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답은 간단하다니까.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때려 봐서 무대포 형식으로 확 할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해봐가지고 입찰 몇 번 동안 한 10번 떨어지는 거야.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한다더라 봐가지고 입찰 금액 쏘고 입찰한다 이게. 그랬을 적에 내가 입찰한 사건에 대해서 집행관이 개찰하면서 이제 입찰표를 꺼내가지고 이제 개찰하잖아요. 개찰했을 적에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차순위 신고할 사람 나는 떨어졌어. 그 사건에.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차순위 신고할 사람 손들어봐요. 무조건 손들어버려. 아니 근데 그 떨어진 상태에서 머리도 아픈데 거기에서 최고가 매수 금액에서 입찰 보증 금액을 제한 금액을 초과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
미만으로 쓴 잔만이 차순이지. 어느 세월에 그 계산기, 휴대폰 꺼내가지고 뭐 계산기 막 누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요, 손들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자면요. 9억 초과하니까 최소한도 9억 1원부터 10억 미만이니까 10억은 안 됩니다. 9억 9,999만 9,999원까지야. 예. 요 사이에 예를 들어 내가 9억 9억 한 1,000 정도 쓰면 차순위 신고인 된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쓴 금액 보니까 8억 9,990만 원이네. 그럼 당연히 그것은 차순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불가능 손들으라니까 답답하게 깝깝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냥 손들어 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8억 9,900만 원 이 금액이 과연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입찰 금액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집행관입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역할 좀 분담을 해드려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낫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실전 라이브 방송에서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제가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매회장이 뭐라 합니다. 대금 납부하라고 그러네. 그게 경매 절차에 봐가지고 법원에 시킨 대로 해요 하면 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 굳이 그걸 봐가지고 뭐 입시 공부하듯이 말이 달달달달 배우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이죠. 이게 경매 취하 동의서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매 취하 동의서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이 있는데 A와 B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A 지분 요것이 경매가 나왔다. 경매 대상이 되었다더라. 여기에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분을 낙찰받잖아요. 그죠? 지분을 낙찰받는데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이 경매 취하는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대금 납부하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는 경매 취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보게 되면은 낙찰 받고 일주일에 또 허가 결정 나고 또 일주일에 있으면 허가 결정 확정되고 허가 결정 확정되면 보통 한 달 반 만에 이게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힌단 말이죠. 한 일주일 정도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기 요 전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때 낙찰 받았다면 7일, 30일이면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내가 낙찰 받고 나서도 이게 한 달 반 정도 요 사이에 경매 취하가 항상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대금 납부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 뭐 이런 경우도 제가 눈을 목격했습니다. 보면 뭐냐면요, 대금 지급 기한 있잖아요.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을 법원가가 빨리 좀 잡아달라고 그래요.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매각 허가 결정이 있다. 이때 입찰하고 나서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7일 지나고 나서 매각 결정 확정이 되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고 나서 3일 후에 대금 납부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 후에 대금 납부했다. 그러면 며칠입니까? 14일, 17일. 이게 입찰해서 낙찰 받은 날부터 17일 후에 대금 납부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이 정말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건 푹 찔러나 봐요. 아니야.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민사집행 실무 제효책을 보니까 경매 절차는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법원에서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후에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준대. 그럼 한 달 내지 한 달 반 나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깝깝한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 담당 경매계 찾아가서 충성 그러면서 계장님 대금 지급 기한 좀 빨리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런 이야기 이제 또 여기서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봐가지고, 그 경매를 잘하는 어떤, 법률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대금 지급 기한을 빨리 잡아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잖아요. 그죠? 짧아지니까, 그럼 그만큼 그 낙찰받은 물건은 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경매 취하를 한다고 합니다. 경매 낙찰됐단 말이죠. 낙찰되고 나서 경매를 취하를 하려고 그러면요.
어쨌든 봐가지고 낙찰자 갑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경매 취하 동의서를 꽤 많이 써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것도 씌우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1차 기일 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해요. 그죠? 입찰을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말이죠. 1차 기일 날 입찰해버려요. 입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기일 날 입찰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끼나 막 들어가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경매 취하 동의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경매 취하 동의서 한다고 작성해주고 막 팔자 고칠 정도의 그런 수입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냥 막걸리 값 정도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 착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알았다면서 경매 취하 동의서 그냥 써줘요. 그냥 맨입에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1차 매각길래 확 입찰 들어갔는데, 그럼 1차 매각길래 입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분 경매 1차 매각길래 입찰 들어간다고. 오, 노노노노노노. 그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다? 1차 길날 입찰 들어가는 것은 뭐 봐가지고 지분이 되게 작아야 돼. 예. 그리고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했으면 이 사람이 그 채무자한테 받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채무자한테 얼마를 청구했느냐? 청구액이 소액이어야 됩니다. 예. 지분도 작고 청구액도 소액이 엄청,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분 물건에 대해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뭐 저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역경매 대상이 될 만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봐가지고 보니까 지금 대충 뽑아놓은 게 2, 4, 5건, 6건 정도 뽑아놨습니다. 네, 그것도 언제? 2월 16일까지. 2월 16일, 오늘은 며칠이에요? 2월 10일이잖아요. 2월 16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 그것도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빼고 최소한도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몇 억 단위 하다 보니까 이게 역경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언급은 해드릴게요.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럼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역경매 해야지.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이 역경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냐 그러면 물론 다른 채널에서도 언급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지분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말이야 자기 지분 가지고 농가를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지분과 장난을 집어내가지고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은 완전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저희 카페 과거라니까 2012년도, 2011년도 꽤 오래돼서 10년 전입니다. 그죠? 그 당시엔 다음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다음 카페 회원분들과 할 적에 제가 그때 역경매 당한 케이스 하나, 둘, 3건인가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타지분권자가 자기 지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예. 막 지분을 쪼개기 하고 소위 제 식도 표현이라면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지분 쪼개기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분 쪼갰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지분도 거기에 기억나는 것이 9분의 2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타지분은 9분의 7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9분의 7지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9분의 1지분하고 9분의 6 이렇게 해가지고 9분의 1지분을 누구한테 팔아버렸어. 팔고 이 9분의 1지분에 대해서 뭐 가등기를 하고 막 이상하게 막 베베 꽈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게 9분의 2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처음에는 참 청운의 꿈을 안고 말이에요. 이게 지분경매는 지분경매 잘만 하면요. 이게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지분경매.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 빼는 그런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는 형상이더라 해가지고 이분도 비록 내가 지분이 크진 않지만 말이지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9분의 7지분 여기에 박힌 돌이잖아요. 9분의 2가 이제 굴러 들어온다는데 이게 요걸 9분의 7지분을 확 해서 내 걸로 확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보니까 타지분권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 쪼개기 핵분열 지금 막 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분이 한 3년인가 4년 후에 그냥 또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이 지분을 자기가 9분의 2지분 낙찰 받고 나서 9분의 7지분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한 3년인가 4년에 딱 구분의 이 지분을 상대방한테 넘겨져 버렸어. 넘겨주니까 어떻게 큰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마 제 기억은 한 4년으로 기억납니다. 4년 동안 해가지고 어쨌든 마음고생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사례 딱 보고 나서 그전에도 야, 요렇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자기 지분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해버리면 야, 때로는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때로는 골탕 먹을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분은 이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 하잖아요. 쪼개기 해가지고 9분의 1이다 9분의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물론 그래, 지분이 9분의 2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이건 뭐 사회행위다. 뭐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에 대해서 아니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이거 가등기 말소하고 이런 식으로 요걸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9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사람들이죠. 경매 물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뭔가 좀 돈이 된다, 뭔가 기미가 좀 보인다면 하는 거죠, 봐가지고. 소송해가지고 허위 통정 의사 표시해가지고 그건 나중 일이야, 나중 일이라니까. 지금 당장 지분 낙찰 받는 사람, 요거 봐라, 요거 확 죽여버릴까, 이거? 9분의 2 지분, 지분 경매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낙찰 잘 받았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역경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확 이야기를 하자니 좀 그래요. 그럼 또 이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응용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 9분의 7 타지분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역경매에 대해서 어쩌고 이렇게 또 사바사바 함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이거. 그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경매 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 방송을 할 적에는요, 거기서 상당히 폐쇄적이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과자 한 4, 50명, 그때 박사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확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봐가지고 어떤 비교적 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야, 요거 봐라, 요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한 경매인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요, 이러한 물건은 역경매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이건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역경매 대상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역경매 대상이 되는데, 봐가지고 역경매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빌라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빌라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빌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1차 매각길로 훅 입찰 들어간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1차 매각길날 경매 나왔던 지분이 22분의 20분입니다. 22분의 20분인데, 그러면 이게 11분의 1지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거야. 코끼리 비슷했더란 말이지. 근데 이게 보니까, 역경매 대상이네? 그럼,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런 건 조심 안 해도 돼요. 11분의 1지분인데, 이 물건이 그 당시 1차 감정가격이 1,450만원으로 기억나요. 1,450만원인데 1차 길래 더 말고 정확하게 1,450만원 딱 써버렸어요. 단독으로 낙찰 받아버렸지. 낙찰 받고 나서 그때 나중에 경매 취하동에서 써주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1차 감정가 1,450만원이더라. 그런데 봐가지고 이런 경우 과연, 그럼 11분의 1이면 나머지 11분의 10 지분 요걸 가지고 핵분열해가 막 쪼개기 해가지고, 핵분열에 쪼갠다 그러면 이제 일단 소유권에 대한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보니까 가등기한테 또 가등기하는 게 비용이 또 어떤 경우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역경매 하시오라고 막 상대방 지분권자한테 막 부추겨도 그 사람들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물건 뽑은 것 중에서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지분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근데 거의 아파트더라. 아파트인데 보니까 지분이 2분의 1, 20분이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분의 1 감정가격이 15억, 16억, 20억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1차 감정가격이 20억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역경매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갑 지분 2분의 1 경매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을 지분 2분의 1권자야.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요 20억에 대해서는 뭐다? 최저 가격 보고, 야, 이거 봐라. 요즘 같은 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음 길날 하면 곱하기 0.8 하게 되면 28이 16억이잖아요. 그죠? 16억이면은 16억에서 조금만 더 붙여가 써서 낙찰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죠?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 어리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상대방 패를 딱 보고 어리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봐가지고, 그냥 이게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해가지고, 너무 막 난리 부르칠 필요는 없어요. 봐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요거 이제 A라는 사람이 낙찰 받는다고 어른 말이죠. A라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니야, 요 소위 개미 지옥이야. 딱 함정을 파놓고 언제 들어와라. 너 들어오는 순간 난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어떻게 봐가지고 이 사람 낙찰 받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이때 봐가지고 이 어른, 이 역경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20분의 10이잖아요. 요걸 핵분해를 해 봐가지고 20분에 뭐 한 4 정도 하고 20분에 한 6 정도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20분에 4 지분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20분에 40분에 대해서 뭐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머리 아프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야, 요거 봐라. 얼지분, 요 사람에 대해서 지분을 팔아라. 아니면 내 지분을 사가라. 아니면 우리 같이 팔가. 야, 아니면 공인분할 소송에서 경매 지분을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본인 혼자 구상을 하고 있는데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빡 해가지고 상대방에서 핵분열에 지분 쪼개기 식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A 입장에서 대단히 낭패를 본다. 이게 나아가서 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분 경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럭비공 뜨듯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 시간이 30분이 지났으니까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44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경매 제2기 4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